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살다 보면 네. 가능하면 사고 같은 건 겪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좋은 일이고. 아니, 그럼요. 네. 우리가 뭐 사람들 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게 원래는 뭐 가족끼리 친구끼리 모여서 솔로인 소고기도 먹고 소고기나 먹으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인생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 별거 있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맛있는 소고기 먹는 거. 그래 그런 건데 네. 갑자기 사고가 나서 누가 돌아가시거나 하면 너무 허망하죠. 안타깝죠. 너무 가능하면 허망한. 피해야 되고 사실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네. 어차피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떤 시점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능하면 크게 다치지 않고 크게 어려움 겪지 않고 네. 또 가족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그냥 잘 지내다 가는 게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돈이라는 건 인생의 스코어 카드 같은 거고 뭐 골프를 꼭 뭐 80타를 쳐야 즐거운 골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데 가끔씩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내 눈앞에서 이렇게 사고가 펼쳐지면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부천에서 호텔에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네. 요번 사고를 보면 화재가 사실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예. 사망자들이 뭐 7명? 그렇죠. 꽤 많았고 이게 뭔가 우리가 좀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예. 조금 이 기회에 좀 그렇습니다. 배워볼까 해서 저도 이제 막 밤낮으로 방송하느라고 힘들어서 예. 낮에 너 피곤하고 그러면 점심 안 먹고 이제 동네 모텔 가서 막 3시간씩 자고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네.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런 생각도 뒤늦게 들고 그래서 오늘은 좋습니다. 경일대 소방방재학부의 이영주 교수님을 모시고 네. 화재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예, 그런 대한 거 좀 지식을 좀 배워 보겠습니다. 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진짜 아유, 이영주 교수님은 네. 꼭 우리 만날 때마다 좋은 일로 만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사실 그죠? 좋고 재미난 일도 세상에 참 많은데 네. 이게 참 이렇게 안 좋은 일 때만 나오는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죄송하기도 한데요. 전공을 좀 바꿔보세요. 소방방재 레크레이션. 근데 그렇게 사실 또 좀 같이.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 때라도 나와서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줘야. 조금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또 그래도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래도 좀 출연 요청 하셨을 때 좀 흔쾌히 응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사건을 보시고 네. 이제 뭐, 다양한 게 느껴지셨겠어요. 일반인들도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는 더 많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예.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예. 하는 것들은 사실 어떤 이유라도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이제 소규모 숙박시설 이런 분의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또 이런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대형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전에는 상당히 있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과정으로 그러게요. 본다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 예. 또 사실은 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화재가 굉장히 뭐 건물이 전체가 다 전소가 된다거나 굉장히 큰 화재가 컸던 상황으로 보긴 좀 어렵거든요. 예. 사실 화재가 실제로 현장을 보면 8층 부분들은 상당 부분 소실이 됐습니다만 바로 위층인 9층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화재가 이제 불이 난 층에서 위쪽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8층에서 이제 9층까지 다 확산이 됐나 봤는데 9층 예. 같은 경우 이제 연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오염이 됐습니다만 소실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8층으로 이제 제한된 구역에서 화재가 이제 발생하고 꺼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망자나 부상자가 너무 많았어요. 여기 그 당시에 투숙객들 8층, 9층의 투숙객들이 약 한 23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사망한 분 7분, 그다음 아이고. 부상당한 분까지 다 합치면은 지금 19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 아이고. 부상자 다 포함해서 그러면 23명 중에 19명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을 정도면 비율로 치면 거의 한 굉장히. 7, 80% 이상이 이렇게 예, 무사히 부상 대피한 분이 당했거든요.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은 상당히 좀 위험했던 상황이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화재 크기에 비례해서는 그러게요. 피해가 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뭔가 대처가 잘못됐거나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조금 상황이었는지 재구성을 한번 예, 해보죠. 자세히 하나씩 또 하나씩. 모르시는 분도 실제로 계시고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화면 잠깐 보면서 진행을 할까요? 예. 지금 화면 보시면은 지금 화재에 대한 진행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이제 저 부분은 지금 22일 날 저녁 7시 39분 20분에 최초의 119에 이제 신고가 들어옵니다. 화재가 예. 발생했다고 아마도 이제 바깥에서 보시고 신고를 한 그렇겠죠. 것으로 예.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은 선착대가 사실 출동을 하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까지는 4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현장에 도착한 세상에. 겁니다. 소방대가. 그러네요. 엄청나게 빨리 엄청 왔네요. 빨리 왔네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실 길이었나? 저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현장에 빨리 도착해서 불을 와. 꺼야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골든타임이 한 5분에서 7분 정도를 보거든요. 예. 근데 4분 안에 도착했다는 건 사실 현장에 굉장히 빨리 도착한 그러네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4분 안에 도착을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에어매트를 전개한 시간이 1호부터 한 4, 5분 이내에 에어매트를 일단 전개를 하죠. 예. 전개한다는 건 그 안에 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위치에다가 이걸 이제 설치를 한 거죠. 바람 그죠? 불어넣는 시간도 예, 있는 불어놔서 거죠. 다 놓은 것까지. 예, 와, 그렇게 봤을 야, 때 진짜 한번 금방이네. 시간 많이 걸릴 텐데 한참 걸리지는 않아요? 빨리 예, 뭐 불어지니까. 실제로 이제 이동하고 하는데 바람을 불어넣는 시간은 사실은 이제 이 뭐죠? 저기 산소 탱크로 해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하기 해서? 때문에 네. 제가 확인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된대요. 한 1, 2분이면 다 바람 들어가요? 바람이 오면서 아. 우리가 이 에어매트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저 작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면 노란색 에어매트. 예, 맞습니다. 보이죠? 그 예. 전개를 했고 사실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구조 작업을 실시했고요. 예. 그러는 와중에 한 5분 정도 이후에 이제 이 추락을 해서 네,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분들이 사망한 아이고야. 시간이 한 55분, 7시 55분 정도 아유, 되거든요. 아. 그렇게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나니까 바로 이제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하는데요. 대응 2단계 같은 경우는 뭐냐면 1단계 같은 경우는 그 소방서의 인력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걸 1단계라고 보면 예. 2단계는 이 소방서의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안 되겠다. 되겠다. 그래서 인근 소방서에 지원을 요청을 받을 수 해서. 있게끔 하는 그래서 그 여기는 이제 부천시니까 부천시 관내에 있는 소방서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예. 그런 단계가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 2단계 발령했을 때 주변 소방관들도 추가로 출동한 거예요? 예, 그렇게 봐야 주변의 돼요? 소방대들도 그때 왔죠. 그래서 사실 이 현장에 실제로 규모에 비해서 많은 소방관들이 투입된 게 한 360여 명 정도가 현장에 투입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진압 작업을 한 거는 불이 난 다음에 초진이 된 시간이 한 9시 14분 정도니까 신고한 이후에 한 1시간 40분 정도 만에 사실은 1시간 반 정도죠. 1시간 예. 반 정도 만에 초진은 된 겁니다. 사실. 초진이라는 건 이제 조금 꺼졌다. 큰 불들은 다 큰 불은 꺼졌고 꺼졌다. 이제 잔불 정리라든지 마무리하기 전 단계까지 이제 들어가서 막 더 이상 연소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 커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구조 작업은 그럼 저 때부터 진행됩니까? 초진이 된 아닙니다. 후부터? 구조 작업은 처음에 신고됐을 때 사실은 진압 작업하기 이전에 구조를 먼저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지 요 구조자를 먼저 불 안 껐는데도 불구하고 안 꺼도요. 사실은 실제로 화재 현장에는 먼저 들어가서 사람들을 아하. 있으면 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진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진압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에 도착한 선착대들이 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해서 구조할 수 있는 분들을 먼저 빼내는 상황이고요. 야. 그 다음에 저 초진 이후에 인명 검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히려 확인되지 않은 분들이 혹시 남아있을까 봐, 혹시 뭐 이런 남아있을까 것들 봐. 혹시 부상이든 혹은 또 사망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화재 전체 단계를 보면은 한 4시간 만에 완료가 다 된 상황인데 네. 그 사이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점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죠. 의아스럽네요. 보면 굉장히 빨리 소방관 분들도 굉장히 빨리 도착했고 어쨌든 불도 당시에 길이 좁고 차가 잘 못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 정도면 불은 비교적 잘 진압이 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사실 왜 이런 겁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 우선 첫 번째는 그러면 신고가 접수된 다음에는 빨리 도착했는데 그럼 신고가 된 시점에서 화재는 어느 정도 커져 있었느냐. 이게 사실 그렇죠. 어떻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고가 된 시점이 불 나자마자 바로 신고가 됐다면 정말 4분 안에 빨리 도착해서 화재가 금방 커지기 껐을 텐데. 전이었는데 도착해 보니까 이미 연기도 막 꽉 차 있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 앞 단계에서는 과연 불이 어느 시점에서 났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추정하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앞 단계를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화재 신고가 최초로 된 게 이제 39분 정도 이렇게 이제 네. 되고 했었는데요. 그 앞에 19시 31분, 이 19시 31분이 뭐냐면 최초의 불이 난 810호에 최초의 투숙객이 들어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7시 31분쯤에 예. 방을 이제 배정받고 810호를 받고 방에 들어갔죠. 31분에. 예,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타는 냄새가 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야? 타는 냄새가 나니까 이게 뭐지? 근데 불은 보이진 않고 타는 냄새가 계속 나니까 예. 이분이 이제 호텔 프런트에다 연락을 하죠. 여기 방에서 타는 냄새 난다. 방을 바꿔달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방을 바꿔줘서 방에서 나오는 시간이
34분입니다. 34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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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34분의 방에서 나오는 상황이 돼서 다른 방 밑에 7층 방으로 이제 가거든요. 이분은 살았어요? 예, 이분은 살았습니다. 어. 네, 그래서 7층 방 밑에 층인 7층 방 다른 방을 배정받고 나갔고 예. 이분이 이제 이 방에서 타는 냄새가 나니까 아마도 환기가 되라고 열어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문을 열어놓은 채로 다른 방으로 옮기셨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연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 CCTV 복도에 연기가 보이는 시간이 37분입니다. 37분. 바로네요. 나가서 예, 얼마 그러니까 안 돼서. 이분이 나가신 다음에 한 1, 2분 정도 이 차이 사이에 불이 불이 난 나서 거예요.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요 거예요. 자료 화면을 같이 좀 볼까요? 예, 저희가? 자료화면 제가 잠깐 예.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예. 예. 자, 이 사진을 좀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첫 번째 사진이 사진 7시 31분 56초. 입실했을 때. 예, 32분에 사람이 살짝 보이네요. 예, 다리가. 최초 투숙객이 이제 복도에서 그 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분이 퇴실을 하는 게 34분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이에 프론트에 연락해서 방 바꿔주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방 700 뭐 몇 예, 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해서 가세요. 예. 나오는 시간이 34분인 거죠. 그죠? 34분 30초고. 그 다음에 34분 30초에서 37분. 저 사이에 그러네요. 이제 연기 복도에서 슬슬 나오고 37분부터 있네요. 연기가 아하,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화재가 커지거나 진행된 건 34분 31초부터 세상에. 37분 7, 요몇분 7초. 사이네, 요 몇 사이에 분 사이. 예, 사이에 이제 2분 불이 만에 났고 그게 이제 복도가 복도로 가득 찼네요. 나오는데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복도로 연기가 나오는 게 이제 37분 7초인데 예. 이후에 복도 전체 연기가 꽉 차는 데는 20초 걸렸네. 20초. 예, 여기는 20초고 실제로 아예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밑에까지 다 내려오는 거는 1분 30초가 채 안 그러네요. 걸렸죠. 그렇게 금방 연기가 예. 차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근데 우리가 최초로 소방대에 신고가 된 시간은 저거보다 더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저렇게 된 이후에 신고가 된 겁니다. 이미 연기가 가득 찬 네, 상태에서 차 저 있는 8층에 8층인가요? 저기가? 네, 맞습니다. 8층입니다. 8층에는 연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신고가 됐다. 예, 그러니까 밖에선 불이 보이고. 바깥으로 불이 보이고 연기가 이미 나오는 시점에 그때가 이제 신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골든 타임이 5분에서 7분이라고 한다면 4분에 도착했지만 이 앞부분 시간까지 더하면 아하. 이미 화재는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 금방 아니었을까 타기 이렇게 보는 시작했겠죠. 거죠. 그러겠죠. 와. 저렇게 연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합니까? 저 안에 있으면 연기 매캐하고 콜록콜록은 우리가 경험해 봤는데 네. 그럼 저것 때문에 질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번에도 그 사망하신 분 2명이 연기가 계단에서 나니까 계단으로 도망가다가 예. 거기서 그 질식사 했더라고요. 예, 이거는 제가 요 사진은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저기에 이제 빨간 색깔 점이 이제 사망자거든요. 예. 사망자 위치인데 저 사망자 위치가 유의미한 분, 사망자 위치로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803호 실내에서 두 분이 사망하신 분, 불난데 건너편 호실이네요. 예, 건너편에 있는 분들은 저분들은 아예 대피를 못 하신 분이죠. 사실은 화재가 난 상황을 몰랐을 수도 있고 혹은 대피를 하려고 했을 때 이미 복도가 꽉 차서 이미 저 안에 갇혀서 사망하시게 된 걸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이 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도망가지 못하고 저 안에 계셨다는 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화재가 난 상황을 몰랐거나 아니면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미 벌써 꽉 차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803호에 계신 분은 그런 상황으로 사망을 했을 거다 추정할 저기는 수가 있고요. 불이 번졌어요. 803호까지. 803호는 내부 쪽까지는 불이 번지진 않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그렇겠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예, 뜨겁지나 실내 그러지는 않았을 그래도 텐데. 아마도 연기에 의한 사망으로 연기에 의해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저기 계셨다면 연기가 방 안으로 막 이제 스며들고 있을 예, 테고 근데 나가자니 이미 화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다시 문을 닫았을 텐데 네, 그랬어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방화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기라든지 이런 계속 것들이 들어오고. 또 틈새나 이런 것들을 계속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창문을 창문을 열어놔도 열면 그래, 창문을 열어놓는다 하더라도요. 예. 연기들이 이제 굉장히 농연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예.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호흡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저럴 때 네. 창문 열면 얼굴은 바깥으로 내밀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숨을 쉴 수 예,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맑은 공기가 있는 쪽. 그래서 사실 불이 났을 때 이렇게 문을 잘 닫고 틈새를 뭐 젖은 수건이든 아니면 이불 예. 같은 것들로 잘 막아서 연기가 들어오는 것들을 최대한 늦추고 사실 창가 쪽에 가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창가 쪽이 그나마 외부에서 공기들이 이제 그래도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기에서 위험이 닥치는 시간을 좀 더 늦출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죠. 그죠?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저 방에서 있었다고 예를 들면 안 대표랑 무슨 긴히 회의할 일이 예. 있어서 가서 예. 너 도대체 방송을 요즘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쳐요. 예. 근데 바깥에서 이제 연기가 새어 나오니까 이게 뭐야? 냄새 나고 문 열었더니 벌써 불도 나고 연기도 자욱하겠죠. 예. 그럼 닫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일단 창문은 있을 테니까 본능적으로
숨이 안 쉬어지니까 창문 쪽으로는 갔을 텐데. 예, 일단 아까 말씀하신 문을 닫으면 예. 닫은 다음에 사실은 문을 닫아도 문 틈새로 이제 연기들이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사실은 예. 이제 측면 문틀 중에서 하부 쪽이나 이런 쪽으로 연기가 들어오거나 또 예. 이런 틈새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게 막을 수 일단 있으면 욕실에 가서 그 막거든요. 뭐 수건 같은 걸 적시고 적셔서 하부는 예, 막고.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창문 쪽으로 가시고 네. 그 다음에 119에 빨리 신고를 하셔야죠. 나 여기에 갇혀 있다. 갇혀 있다. 빨리.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빨리 알리고 또 그것도 사실 소방대가 오는 건 그러니까 바깥쪽에라도 창문을 깨든지 창문을 열고라도 그렇겠죠. 나 여기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타월을 흔들든지 해서라도 본인이 아. 구조를 당할 수 있는 구조를 할 수 있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본인의 존재를 알리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다리다 보는데 내려가기도 뭐하고 연기도 계속 스물스물 더 들어오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면 이제 점점 위험해지는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밑에 에어매트가 깔려 있으면 저걸로 뛰어내려야 뛰어내리면 되나? 되는 거고. 아니면 또 그 방 안에 뭐 왕관기라든지 이런 것들 피난 기구들이 있으니까 피난 기구가 있는지도 쓸 수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줄 잡고 네. 내려가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 도저히 이거 연기에 의해서 질식해 죽든 아니면 불에 타 죽든 하겠다 싶을 때 사실은 피난 기구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위험까지 도래되지 않게 우선적으로 이걸 타고 내려가야지라고 하면 사실 자칫 이런 피난 기구들도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험할 수 있으니까. 100%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래. 예. 그것도 안 써본 맞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위험하겠어요. 피난기구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하라고 만든 도구니까 이거 당연히 안전하겠지 생각하지만 이 예. 피난기구는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이건 전래동화에 보면 햇님 달림 혹시 아세요? 네. 오누이가 도망가다가 네.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예. 썩은 하늘에서 동화줄 내려. 예. 그래서 이거는 피난기구는 약간 썩은 동화줄 같은 느낌이다. 예를 들면 믿지 정말 마라. 이거라도 붙잡고 살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으면 붙잡는데 그러니까 최악의 이게- 경우에 이게- 쓰는 그쵸. 거다. 그래서 피난을 할 때는 정상적인 피난 경로 또 안전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한 이후에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차선이 이 피난 기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보세요? 불량품이 일단 많아요? 이런 겁니다. 피난기구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인 피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보조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걸 완벽하게 안전하게 다 갖춰놓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매달려서 타고 내려야 되는데 이걸 안전하게 한다는 건 쉽지 않고 또 뛰어내려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한 안전성을 완벽하게 담보하기가 좀 뛰어내리는 건 다음에 좀 여쭤볼 거고 보통은 완강기라고 해서 줄이 있잖아요. 네. 빨래줄 같은 거. 네. 최소한 그 줄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 줄을 그거를- 허리에다 뭐 잘 묶어가지고 네. 그렇게 내려오면 안 됩니까? 자, 이제 왕관기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드릴 텐데 왕관기 같은 경우 이제 뭐 최근에 에어매트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예. 야, 왕관기가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예. 사실 저는 꼭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왕관기도 사실은 세 가지 요건들이 이제 갖춰져야지 안전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왕관기를 어떻게 타는지 어떻게 설치해서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고요. 본인이 예, 두 예. 번째는 내가 있는 공간에서 왕관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잘 되고, 아셔야 모르죠, 되죠. 모르죠. 내가 타는 방법은 아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아니, 그건 당연히 할 수가 모르죠. 없습니다. 의미 없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어쩔 수 위치를 없고.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왕관기 같은 경우는 지지대에다가 왕관기를 걸고 로프를 내리고 말씀하신 대로 벨트를 몸에 조여서 네. 본인이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 지지대 같은 것들이 사실 평상시에 유지 관리가 잘 돼서 사람이 타고 내려가더라도 확실하게 지지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잘 관리가 돼야 그게 되는데 끊어 빠지냐 안 빠지냐 그러니까 이런 장담할 것들이 수가 이제 있느냐? 오래되고 사실은 처음에 시공들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덜렁덜렁하거나 녹슬어서 이런 부분이 너트가 빠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진짜 너무 많단 말이죠. 사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별로 관심들을 안 가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안전매트 위험하니까 이제 왕관기 잘 숙지해서 왕관기 타야지라고 하는데 왕관기 타려고 보니까 이게 지지대가 약하고 혹시라도 타다가 문제 생겨서 떨어지시거나 문제 생겨서 다치실까봐 저는 요즘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송사에서도 에어매트 위험하니까 왕관기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죠라고 여쭤봤을 때 꼭 그렇다고 말씀 못 드린다. 교수님은 죄송합니다. 가정은 이렇게 해서 교수님이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8층이라고 치죠. 네. 완광기 있고 밑에 에어매트 깔렸어요. 둘 중에 뭐 뭘 하겠냐? 하실 겁니까, 교수님은? 저는 사실 안 탈 수만 있으면 둘 다 안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이,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선택하려면. 둘 중에 선택하라면 왕관계의 지지대를 일단 확인하겠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 단단하게 부분이 돼 있느냐. 내가 고정될 수 있다고 밑에 그러면 에어매트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완광기 실패해도 왕관기를- 되니까. 왕관기를 타겠다 하겠구나. 생각은 하겠죠. 다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왕관기를 타실 때도 단순히 입고 걸어서 내가 타는 방법 탄다 이거보다는 왕관기의 지지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확인해야 잘 된다. 확인하시고 타셔야 될 아마 필요가 있는 완광기가 거죠. 있으면 지지대도 뭔가 있을 텐데 그게 지지대라고 써놓지도 않았을 거고 미관상. 예, 대부분 이제 지지대는 거기에 이제 대부분 왕관기가 설치된 부분에 난간 부분에 이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광기라고 하면 그 로프 끈이죠.
완강기는 사실 완강기라고 하는 이 설비의 이제 한 세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지가 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지지가 안 돼 있습니다. 덜렁덜렁 끝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함이 있습니다. 완강기 함이라고 해서 완강기를 보관하는 함이 있고요. 예. 그 함을 열면 여기에 로프, 벨트, 네. 그다음에 감속기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완강기의 핵심 부품인데 우리가 줄을 타고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속도가 제어가 안 되니까 이건 완강기는 천천히 내려줄 수 있게. 그래서 사실 완강기를 탈 때는 완강기 줄을 붙잡지 않으셔도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손을 놔도 천천히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러면 손을 뭐 할 때 쓰느냐? 손은 벽에 부딪히지 않게. 왜냐면 우리가 줄 타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벽에 부딪히는 거 대롱대롱 그렇잖아요. 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완강기를 타실 때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레펠이라고 해서 줄 쫙 늘어뜨려놓고 점프 빵빵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타시는 게 아니고요. 완강기는 줄을 늘어뜨려 놓고 내가 벽을 바라보면서 벽으로 손을 천천히 이렇게 짚으면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어떤 원리로 완광기는 그럼 그 줄의 속도를 늦춰 놔요? 완강기 위쪽에 완속기라고 하는 이제 이 철뭉치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천천히 속도가 이제 줄어들게끔 이 부분이 이제 기어로 천천히 내려가게끔. 그럼 해주는 거죠. 완광기에 줄을 내 몸에 묶고 나는 여기서 낙하할랜다라고 하더라도 예. 천천히 떨어질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줄을 늘어뜨려 놓고 예. 이렇게 벨트를 고정해 놓고 창가 쪽으로 나가셔서 벽 쪽을 보면서 살금살금 벽을 짚으면서 내려오신다. 약간 스파이더맨이 밑으로 내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두 명이 있으면 한 명이 완강기를 붙잡고만 있으면 네. 그러면 좀 안전하겠군요. 한 명이 먼저 내려갈 수 뭐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그렇게 뭐 고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 이 내려가는 이 힘을 사람이 버티고 있는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보통 일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완강기 타고 내려가면 그 다음 분은 못 도망가잖아요. 한 번만 타고 내려가면 그렇죠. 붙잡아주고. 그래서 사실 완강기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예를 들면 투숙객이 2명이면 완강기를 한 번 타고 내려가면 끝이에요? 얘가 다시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처음 탄 사람만 살고 나머지 사람은 못 타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한 사람이 타고 내려가면 네. 반대쪽에 이제 완강기를 탈 수 있는 벨트가 이제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요즘 건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분은 또 이걸 타고 내려오면 반대쪽에 있는 게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대로 하면서 연속적으로 대피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 타면 끝인 제품들도 설치되어 있는 곳들도 있다. 그러면 완광기의 그 속도를 완속으로 만들어주는 기계는 천장에 붙어 있습니까? 천장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완속기의 뭉치를 지지대에 거는 겁니다. 그 완속기까지 포함해서 네. 더 지지대에 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대들이 이제 암처럼 안쪽에 접혀 있거나 안쪽을 향하고 있다가 이 고리를 걸어서 창 바깥쪽으로 내서 여기에 그 줄을 자기한테 감고 벨트를 감고 내려가야 그거는 되는 거죠. 규정을 바꿔서라도 항상 고리에 걸려 있게 해야 되겠군요. 그럼- 줄만 보이면 딱 차고 내려갈 수 있게 해야지. 그러면- 이게 어디에 걸어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네, 알고? 그러면 참 해요, 그걸? 좋은데 어떻게 사실은 알아, 그러면 이제 이거. 거기에 창문도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사실 줄이 바깥에 덜렁덜렁 돼 있으면 아니요, 사실 아니요. 미관상 실내에서 실내에서요. 창문 열고 나가는 거는 내가 본능적으로 네. 하는데 네. 완광기 사용법은 모를 수 있으니까 네. 최소한 걸려는 있어야 그 거는 걸 찾으시라고 하면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광기 함에는 이제 사용법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시기에는 연기 중에서 그걸 어떻게 봐요? 또 잘 아시는 분들도 당황하시면 이런 것들이 또 잘 안 되시거든요. 완강기 사용법은 진짜 한 번은 봐야 되겠네. 이게 영상 같은 것도 많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근데 조심스러운 건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잘 숙달하시고 해보는 것도 좋고 최근에는 이제 안전체험관 이런 데서도 이런 완강기에 대한 이런 체험도 하기도 하고 있어요? 하거든요. 그런 할수 해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안전체험관이나 이런 데서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행안부에서 이런 완강기에 대한 부분의 교육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건 본인이 잘 하신다 하더라도 다른 피난 경로가 있으면 다른 피난 경로를 먼저 그걸 먼저 대피하시라. 해라. 우선적으로 나 완강기 탈 수 있으니까 완강기 펼쳐놓고 먼저 탈 거야.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저는 왜냐면- 완광기가 제일 완전하게 들리는데 왜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는 정상적인 루트라면 피난 계단이라든지 또 이제 피난 방호된 계단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수단을 먼저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러세요. 불났다 그러면 야 계단 위험할 것 같으니까 나 완강기 먼저 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그러지 마시고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 대피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대피하시는 게 그런데 훨씬 불이 안전하겠죠. 났는데 교수님 네. 계단으로 내려가면 네. 계단까지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이게 2층도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내가 8층이면 네. 그 계단이 8개를 계속 거쳐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불이 몇 층에서 났는지도 모르는 네. 상태에서 계단을 탔다가 네. 중간에 연기가 막 올라오면 네. 그럼 위험하잖아요. 근데 예, 맞습니다. 완광기는 내가 내려가는 곳이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 중간에 무슨 변수를 만날 일이 없잖아요. 완광기 줄만 끊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안전해 보이는데 왜 완강기를 못 쓰게 그러니까 이제 하시냐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겁니다. 완강기라고 하는 건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지지대도 안정적이고 내가 잘 타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를 보호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정확하게 잘 돼야지 안전해질 수 물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상적인 경로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계단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대로만 방화문이 잘 닫혀 있고 방어만 된다면 불이 났을 때도 이 안쪽으로는 연기가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돼 있어 내가 계단문 딱 열었을 때 아 여기 연기가 없다라고 하면 그 계단을 이용해서 빨리 나가시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씀이시죠. 계단은 연기로 위로 올라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딱 열어봤을 때 계단에 이미 연기가 없거나 이런 상황이면 아 여기는 지금 내려가도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계단으로 내려가시다가 두 분이 질식사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이게 문제가 되나요? 뭐냐면 네. 여기는 계단실에 제가 보기에는 8층에서 9층으로 연기가 바로 올라간 걸 보면 이 8층의 계단실 문이 열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계단실의 문이 제대로만 닫혀 있었으면 연기가 안 계단으로 들어가는데 가기 전에 문을 열고 계단이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계단이 이미 계단실의 문이 열려 있으면 복도에 연기가 차면서 이 연기들이 계단으로 계단실로 다 다 들어간 가죠. 거예요. 그럼 계단 있는 곳은 비상구 등본 보면 아는데 네. 계단으로 갔는데 계단이 뿌여면 다시 네.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안전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계단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수님, 분들은 열었을 때 밑에서 계단 연기가 올라온다. 당장 거기에 연기는 없어도 밑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바로 그 계단실을 못 쓰는 계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럼 밑에서 연기가 올라오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야지. 예. 네. 근데 그 옥상으로 올라가려도 결국 그 계단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내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연기가 더 빨리 와서 옥상 근처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올라가다가? 그 아파트 화재나 이런 데서도 건물의 화재에서요. 예. 신기하게도 불난층이 아닌 옥상에 다다라서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게 이분들이 이제 밑에서 연기가 올라오니까 그럼 계단실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위로 빨리 옥상으로 도망가야지라고 생각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기가 계단실에서 밑에서 올라오건 연기가 차 있거나 하면 그 계단은 못 쓴다고 생각하셔야지 옥상은 안전하겠지 하고 그 계단을 이용하시면 다들 사망하시게 근데 됩니다. 계단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예. 나보다 좀 빨리 올라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연기에 닿는 순간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판단하는 나는 일단 옥상 문 열고 옥상 밖으로 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 되는 거니까 네. 좀 뿌얘지고 연기가 많이 올라온데 하더라도 더 빨리 열심히 뛰어서 네.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연만 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왜? 것 같아도 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굉장히 빠릅니다. 수직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초당 한 5m에서 10m까지 올라가거든요. 연기가? 초당 연기 속도면. 5m 요? 네. 우와. 그러다 보면 사실 사람이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연기가 쫓아오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초 만에 올라오겠구나 연기가.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와. 연기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뿌옇게 혹은 검게 이런 농연을 생각하지만 예. 제일 사람이 많이 질식해서 주는 건 CO 일산화탄소 예. 이거거든요. 안 일산화탄소는 보여? 무생무치기 때문에 예. 이미 나를 앞질러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산화탄소는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지 않아요? 아래로 가라앉아도 불이 났을 때는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일단 올라갑니다. 그러면 산소를 그냥 다 위로 먼저 날려버리는군요, 그 그렇죠. 연기가. 그러니까 연기들이 위쪽으로 딱 올라오면서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연기들이 부력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서 위쪽에 오히려 더 쌓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내가 올라가는 순간에 이미 산소가 없구나. 연기를 연기 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더 농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어봐서 냄새로 확인해야 돼요? 뭘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연기들이 이미 어느 정도 보였다라고 예. 하면 이거는 이미 일산화탄소는 이미 거기에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은 포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번개탄 피워놓은 차량 예, 내부랑 똑같아지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기들이 보이면 우리가 연기가 보였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복도 같은 데도 이미 연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렇게 연기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위쪽부터 연기가 쌓여 내려와서 밑에 쪽은 약간 이제 시야가 좀 확보가 되고 위쪽에 있다면 이럴 때는 위쪽 부분은 거의 일산화탄소나 연기들이 찼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기에 대피할 때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하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대부분 위쪽에 연기들이 이제 많이 차 있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산소는 그나마 밑에 있을 가능하려면 거니까. 낮은 자세로 이제 빨리 이동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1분 30초 이후에 복도 연기 위아래로 꽉 차 있는 이런 상황이면 사실 이렇게는 피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교수님 오늘은 하여튼 저 살려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촌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알려주셔야 돼요. 뭐 그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뭐 가능하면 안전한 곳으로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밖에 나가면 연기가 그러니까 뿌예요. 네. 그러면 이미 늦었어. 좀 늦은 거 그러면 같아요. 그냥 문 닫고 네. 보통 사람들은 화재가 나면 내가 불타 죽을까봐 걱정을 해서
아니 방 안에 있으면 불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어디 무인도에서 불난 게 아닌 이상 소방차 출동한다는 가정하에 예. 방문 안에 들어오면 불이 붙어서 죽지는 않겠죠. 그 확률이 낮겠죠. 그럼. 예, 그 실제로 이제 불이 나서 만약에 10명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7, 8명은 다 연기에 의한 사망입니다. 탈출하다가 예, 탈출하다가든 아니면 고립돼서 연기에 의해서 사망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소손이 돼 불에 타서 죽는 이런 사망은 한 전체 한 20%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에 진짜 가까운 네. 경우에 있을 때 네, 그쵸. 그때는 무조건 움직여야 되겠네. 불이 네, 뭐 진짜 그쵸. 오고. 예, 그거는 사실은 불길이 오는 정도면 사실은 뭐 연기도 이미 이 연기에 의해서 이미 피해를 입었겠습니다만 하여튼 불길이 다가오면 뭔가 액션을 해야 되겠죠. 아, 그건 그렇지. 예, 그건 근데 이제 그렇죠. 다만 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연기가 사망 피해가 훨씬 더 연기가 한마디로 빨리 퍼지기도 하고 빨리 위험한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연기에 대비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런 상태에서 불이 났어요. 예. 안에서 안승찬 그냥 장기 두고 있다가 갑자기 냄새나 바깥을 열어봤더니 뿌연 예. 연기가 경기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문 닫고 닫고. 연기 보이면 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교수님이 문 닫고 일단 욕실에 가서 물을 부어다가 일단 방문에다 뿌려. 문 타더라도 늦게 타라고. 네. 그런 다음에 욕실에 수건이나 가운 이런 거 네, 갖다가 맞습니다. 물에 적셔서 일단 밑에만 막아. 네, 옆에는 뭐 어차피 못 막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도 당연히 바깥에서 연기 이제 옆으로 막 새어 들어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창문이 없는 모텔은 없을 테니까 호텔은 네. 일단 창문을 열든 깨든 깨. 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굴을 바깥으로 숨 마시면 되니까 네.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고 있어요. 예. 그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려달라고 해야죠. 사람들한테도 살려달라고. 혹시라도 이제 본인이 거기 있는지 모를 수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살려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가 제일 좋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물 뿌리고 뭐 밑에 이제 막아놓고 사실 이제 일단 119에 빨리 신고하셔야죠. 신고를 하셔서 내가 지금 뭐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810호에 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바깥에 복도가 지금 연기에 다 차가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런 것들을 설명하시고 그러면 구해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화 받은 이제 이 접수를 받는 소방대원이 내 번호 몰라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물어볼 겁니다. 주변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최근 과거에는 그냥 신고만 하라 이렇게 했었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은 어떻나요? 지금 창 바깥에 화염이 보이나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대답해야 구조를 하거나 또 진압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또 이를테면 제가 지금 호흡이 곤란해요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호흡하십시오. 뭐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이용하십시오. 알려주겠죠. 안내를 해주니까 가급적이면 전화를 이제 끊고 기다리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필요한 사항들의 정보를 물어보시는 것들 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전화 끊지 마라. 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가 다 통화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호흡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하면 이제 창문들을 깨거나 혹은 또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연기에 의해서 질식하는 부분들을 시간을 막아야 늦추는 된다.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시점에서 야 이러다 진짜 연기 다 차서 나 그냥 여기서 할 수 없이 죽겠다 싶으면 안 되니까 왕관기도 이제 꺼내가지고 보기도 하고 왕관기에 고리도 걸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여차하면 나 바로 내려가야지 준비하셔야죠. 완광기가 줄은 있는데 고리는 어떻게 걸지 모르면 줄 한쪽 끝을 예. 로프니까 예, 어디 묶어서 침대 내도- 다리 같은데 묶어놓고 예, 좋습니다. 그 뭐, 부분은. 예, 그렇든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왕관기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완속기가 기능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하려면 사실 이제 왕관기 고리에 걸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런 다른 데다가 걸어서 했을 때는 얘가 이제 줄이 위에서 바로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턱을 줄이 이제 걸고 나가야 되니까 예. 완속기의 기능들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죠. 이번에 에어매트는 급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에어매트는 그런 상황 이 상황 대충 알겠어요.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왕관기도 뭔가 이게 시원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에어매트는 에어매트가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안 됩니까? 그래요. 화장실이 있고 네. 창문이 있어요. 네. 화장실이 낫습니까? 그럼 화장실로 피할까요? 화장실에 가면 물이 있으니까 네. 최소한 불이 오더라도 물로 싸울 수 있잖아요. 네. 화장실 물에 자꾸 물 뿌리면서. 그럼 불에 타 죽을 가능성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게 제일 적을 것 같고 화장실로 말씀하신 가라는 대로 것도 창문으로 가야 있던데? 돼서 숨을 쉬어야 되면 네. 창문으로 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후자가 맞습니다. 창문 쪽에 가까운 게 더 안전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번에도 화장실에 가서 생존하신 분이 있다 보니까 그 예. 생존 사례를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은 그분이 어떻게 보면
운도 좋았고 사실은 그 상황에서 뭐 임기응변을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 그분이 이렇게 생존했으니까 야, 앞으로 불나면 화장실이 제일 안전하니까 화장실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왜요? 오히려 자칫 화장실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다른 화장실이나 다른 층에 있는 공간들이랑 환기구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서의 화재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기를 올라올 통해서 수 있다. 먼저 아. 노출될 수 있는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이번 사례에서는 안 그랬지만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미 바깥에서 불이 어떻게든 연기가 어떻게든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예. 한마디로 바깥에 있으면 불 나면 내가 뛰어내리기라도 할 텐데 이 안에 있으면 사실 완전 도가내든 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하나는 구조라든지 수색을 할 때도 이렇게 이제 한 외진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빨리 수색이나 발견이 되는 것들도 사실 또 지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화장실 자체가 방화구역처럼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피 공간이라고 그래서 저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확장하는 것들의 위험 때문에 이제 대피 공간을 2005년도부터 설치하라고 하게 되는데 예. 이 대피 공간은 화장실이랑은 좀 달라요. 이 대피 공간은 방화 구역이라고 그래서 바깥에서 불이 나도 문만 닫고 있으면 2시간 동안은 화재가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으로는 들어가면 들어가서 괜찮아요. 그냥 거기 버티고 있으면 돼요. 버티면 되는데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예, 대피 공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 바깥에 외기에 노출되는 창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호가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도망가시라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화장실은 그렇게 방호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케바케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떤 때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요행이 살아남을 수도 있는 공간인데 이런 가능성 때문에 글로 먼저 가십시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물이 있고 왜 수건은 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된다면서요. 예, 일단은 이제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심한 연기가 아닌 경우에는 물을 적셔서 코와 입을 막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능들을 하겠죠. 그게 왜 기능을 하죠? 그게? 근데 이제 한마디로 이 물이랑 이제 수건 같은 것들이 공극이 이제 물을 묻히게 되면 공극들이 더 작아지니까 일부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필터링하는 이런 역할들이 마스크 쓴 셈처럼 느껴지는 그렇긴 거예요? 합니다. 다만 근데 이제 이 필터링하는 기능들도 사실 전문적인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약한 경우에는 일부 기능들을 할 수 있어도 근데 약한 노면- 경우라면 그냥 참고 내려오면 안 됩니까? 코 아플 수는 있는데 그게 살아나는데 도움이 정말 돼요? 되면 하려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기능들은 하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코아입을 막는데 이런 것들을 물수건으로 막으면 조금 더 기밀하게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들을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그게 예. 도움이 뭐 없는 것보다 낫겠으나 네. 물수건에 물 묻히려면 10초 더 걸리잖아요. 네. 그 10초를 물 묻혀서 가는 만큼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10초 안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적셔서 그렇지. 하고 가는 게 그러네. 안전하겠죠. 그게 효과가 있군요. 네, 어느 정도 효과가 다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도 연기가 아주 희미하거나 초기 화재 때 이건 가능하지만 이미 시커먼 연기가 막 있고 이런 건 이건 아무리 막아도 어차피 흡입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다. 근데 이게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으면 죄송합니다. 좀 까탈스럽게 여쭙더라도 네. 초기 화재일 때는 그게 도움이 되는데 네. 초기 화재는 그거 없어도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없어도 맞습니다. 되고 후기 화재는 그거 있어도 도움 안 되는 네, 거면 맞습니다. 1번에도 의미 없고 2번에도 의미 없잖아요. 왜 네. 10초를 버려야 되죠? 이거 하느라고? 그래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약한 화재라도 계속 이제 약한 연기 농도를 누적해서 오래 가게 되면 이런 거라도 일부 필터링 하면서 가면 계속 약한 연기는 막아줄 수 있으니까. 예. 뭐 그럼 예를 들면 10m 갈 거 20m 갈 수 있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예, 그쵸. 그래도 왜냐면 그걸 가면서 알고 계속 있으면 이제 체내에 이게 마시면 확 가는 게 아니라 체내에 계속 축적이 되는 호흡을 하면서 축적이 되는데 이걸 막으면 이제 어느 정도 축적되는 것들을 늦추니까 그만큼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다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만 ppm, 3만 ppm 이 정도 되는 화재가 막 발생했을 때 한두 진한 번 들이마시면 농도는 그냥 사망할 것 같고 네. 산소가 없는 상태니까 호흡을 우리는 두세 번만 못하면 마치 검은색 비닐봉지 얼굴에다 써봐요. 네. 그러면 10초 후에 그냥 쓰러지잖아요. 이게 손 그래서 이 묻히다가. 부분은 CO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거든요. 사실 달라요. CO 농도가 사실 불이 나는 곳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CO 농도 한 2만 ppm 이상 정도 된다고 하면 한 번 호흡하면 그냥 갑니다. 이거 죽는 게 아니라 의식을 잃어서 예. 조치를 못하면서 계속 이제 호흡을 하면서 계속 마시면서 체내에 이제 산소 공급돼서 가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재의 위험한 농도다라고 보는 것들은 한 1500 ppm 내외 정도인데 예. 이 1500 ppm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1500 ppm에 이제 이 CO를 계속 마시면 한 30분 정도 이상 마셔야지 의식을 잃거나 몸에 체내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화재 상황에서 알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이게 농도가 균일한 게 아니고 어떤 땐 진했다가 알겠어요. 약했다가 맞아요. 이렇다 한번, 보니까 도움이 체내에 되겠군요. 축적하는 것들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것들 이런 용도로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움이 될 이런 거다. 것들을 쓰는 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네, 근데 아마 아까 말씀하신 불길이 활활 나서 이 노년인데는 푹 마시면 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어렵다. 아까 전에 문 열지 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비상구로 사실은 가면 안전해야 되는데 그 비상구가 환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상구로 갔는데 거기에 연기가 있으면 어우 일로 가면 안 되게 비상구가 비상시에 탈출하라는 게 비상구 아니에요? 강도 테러 이럴 때 탈출하라. 아니, 이제 비상구라고 하면 이제 어떤 비상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네. 초록색 비상. 아, 예. 어. 그 이제 비상구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비상 출구인데 예. 피난 출구인데 피난 출구가 사실은 이제 건물의 1층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나가는 데가 이제 피난 출구가 되겠죠. 예. 건물 바깥으로 나가면 안전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1층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는 없잖아요. 대부분 네, 계단을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1층으로 네, 내려와서 맞아요. 가야 되니까 그렇죠. 계단실의 문이 비상 출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일단 계단실에 들어가면 안전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맞습니다. 네.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단실의 문은 지금 현재도 문만 닫혀 있으면 방화문으로 닫혀 있어서 비상계단이라고 하는 피난계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벽 자체가 내화 구조의 벽체라고 해서 불이 나더라도 얘는 불이 안 타게 돼 훼손되거나 있어요? 불이 넘어오지 못하게끔 되어 그렇죠. 있어요. 문 저절로 그래서 닫히죠. 방화 구획이 되어 있어서 방화문만 정확하게 닫혀 있으면 이 안으로는 연기가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방어문 항상 닫혀 네. 있고 열 때 잠깐 네. 힘줘서 열었다가 그쵸. 다시 산업화하면 그러니까 다시 꽝 사실은 닫히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화문 잘 닫으세요. 계단신문 잘 닫으세요. 이게 불이 났을 때 닫혀 있으면 우리가 안전한 통로로서 보호가 되는데 평상시에 여기다가 이제 뭐 이를테면 노루발이나 이렇게 뭐 받침목 해가지고 열어놓으면 아유. 제일 중요한 통로 쪽으로 연기들이 이제 다른 층으로 이제 갈 수 세상에. 있는 오히려 아유. 연기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거 완전 스프링클러 있는데 꺼놓은 거랑 똑같네요. 네,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화문들을 잘 닫으세요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불 났을 때 계단실의 방화문, 이를테면 계단을 못 쓰더라도 문을 닫아 놓으면 그 계단에서 내가 있는 층으로는 연기가 안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봐서 연기가 들어오네 그냥 도망가시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 놓으시면 일단 내 층으로는 들어오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불이 났을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내 집에서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빨리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세요. 그건 예. 좋습니다. 뭐 내 집에서 불 났어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는데 내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놓고 가세요. 급하니까 닫을 겨를 없이. 예. 그럼 어떻게 했느냐? 내 아파트에서 불난 연기가 문이 열려 있으니까 글로 다, 이제 다 가겠죠. 나오면서 복도구 어디고 이제 예. 다 가면서 이제 다른 분들이 도망가려고 딱 보니까 이미 이제 연기가 다 오염이 돼서 예. 다른 분들이 도망갈 때 오히려 불난 집에 주인분은 사는데 그 이웃분들이 이제 연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세상에. 경우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은 도망가실 때도 항상 지나간 길에 문 꼭 잘 닫고 나와라는 게 나든 도망가더라도 연기들이 더 못 들어오게끔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정말 간단한 것 같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야, 근데 도망갈 때 그 정신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대문은 어. 열 때는 힘들게 열지만 문을 닫고 나면 자동으로- 저절로 닫히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최근에는 해야지. 도어 릴리즈라고 그래서 놓으면 자동으로 닫히게끔도 돼 있고 네, 그렇게 또 이렇게 해야죠. 되거든요. 또 심지어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피난 통로로 써야 되는 이런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예. 화재가 감지되면 얘가 자동으로 닫히게끔 이렇게 자동 폐쇄 장치라는 것들도 설치가 돼 있어요. 최근에 든 예, 아파트는. 예. 그래서 평상시에 열어놓고 써도 야 이거 열어놓고 쓰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화재 감지 신호가 딱 뜨면 그 문들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제가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봤는데 제가 불이 났다 그러면 119에 일단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층에 불 났는지를 확인해 보고 나보다 위층에서 불 났으면 나는 그냥 밑으로 네, 가고 맞습니다. 내 밑에 층에서 불 났으면 위로 올라가라. 그렇게 신문에 나와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거 이제 맞아요? 과거에는 사실은 불나면 빨리 대피해라. 어느 층이든 상관없이. 왜냐면 건물에서 불났으니까 빨리 건물을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예, 개념을 할 수만 했는데. 있으면 그게 좋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엉키고. 생각지 않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대피를 하다가 돌아가시는 대피하다가, 분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이런 아파트의 화재들이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몇 번 반복되고 나니까 이게 무조건 도망가라고 하는 게 생각 없이 능사가 아니구나. 안내하는 게 문제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부터 좀 바뀐 부분은 뭐냐면 불이 나더라도 본인의 위치 그리고 또 피난로의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피난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불이 난 층이 나보다 위층에 있다 그러면 예. 화재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부력에 위로만 의해서 가니까. 위쪽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지 거꾸로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이 위쪽으로 확산되니까 그 밑에 층에 있다면 그냥 빨리 밑에 층으로 내려와서 1층으로 그때는 비상구 타고 내려가도 예, 되겠네요. 내려가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피를 하시면 되는데 위층에 있을 때는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밑에서 나보다 낮은 층에서 불이 나면 내 쪽으로 내가 있는 층으로 불이 올라올 수 올라올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똑같이 일단 대피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되 복도 문 열어봤을 때 복도 쪽에 이미 연기가 있다. 그럼 나가지 이거는 말고. 계단 통해서 이미 연기가 다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제 도망가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지. 예. 그리고 최대한 예. 방에서 예, 버틸 그쵸. 수 있는 최대한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그럼 이제 환경. 아까 말씀드린 문 닫고 틈 잘 맞고 신고하고 이제 뛰어내리든 하여튼 뭔가 피난기구 이용할 준비하시는 것들 이렇게 이제 이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 거죠. 이 프로세스.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아, 너무 무섭다. 일단 창문 밖으로 얼굴 내밀기네요, 그냥.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건 굉장히 워스트한 케이스를 주로 말씀드리고 사실은 조금 더 관리가 잘 되거나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실 수 있다면 사실 방화문 별로 문 닫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 났다 하면 일단 알겠어요. 불 연기가 안 들어도 방화문이라도 꽉꽉꽉 잘 닫아 놓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 성능도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불이 났는데 어떤 분은 그 다음날 새벽에 뭔가 탄 냄새가 나네? 뭐 이러고 지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밑에 층에서 이미 불 났어요. 근데도 다른 층에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딱 그 방화 구획만 잘 돼 있으면 그 층에서만 딱 타고 끝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처음에 설계될 때 예. 갖춰져야 되는 방화 구획, 소방 시설 이런 것들만 잘 작동해도 사실 화재의 대부분은 다 제어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 안 하거나 열려 있거나 뭐 관리를 잘 스프링클러 안 하거나 꺼놓고 뭐 알람 꺼놓고 그런다면서요. 지난번에 그 네. 지하 전기차 화재 사건 네. 때도 이게 꺼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는 따르릉 자꾸 네, 울린다고. 그래서 뭐 그 얘기 하셨으니까 좀 초점은 다르지만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는 많은 분들이 막 전기차가 불나면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건 전기차의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 같은 경우 청라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아니라 일반 내연기관의 차가 불이 났었어도 네. 거기처럼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했으면 결과는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가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게 아니라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 설비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화재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전기차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막 의심을 하다가 이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거봐 전기차 위험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전기차가 나쁜 놈이 아니라 불이 났을 때 얘를 빨리 꺼줄 수 있게끔 설치된 이 스프링클러를 작동 안 하게끔 해놓은 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피해 확대 요인이거든요. 이 오늘의 사고 났던 부천 호텔에서는 그럼 저 정도면 뭐 각 방에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왔어야 되는 건가요? 나왔나요? 아 여기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사실은 설치가 돼 있어서 안 터졌다면 진짜 더 나쁜 거네. 대상은 뭡니까? 사실 이 건물이 이제 그러니까 이 설계 인허가를 받은 건 2003년이고 예. 이제 실제로 다 지어가지고 사용 승인을 받은 건 2004년 10월인데요. 예. 이 당시에는 10층 이상인 건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9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으니까 당연히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불이 나도 이제 끌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는데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막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2017년에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6층 이상의 건물들은 모두 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됐어요. 지금은? 예, 그래서 지금의 만약에 지금 불났던 부천 호텔을 지금 똑같이 짓는다라고 하면 여기는 스프링클러가 다 근데 있는 지금 거죠. 옛날 건물들이 여전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예, 부천시처럼. 맞습니다. 예. 그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야 그러면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해서 적용하게끔 네, 되지 네. 않느냐. 뭐 하여튼 설치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건 사실 소급 뭐 적용이라고 소급 하는 적용할 수 있는 건 건 아니지. 이게 참 법리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설치를 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스프링클러 헤드만 갖다가 딱 달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스프링클러 헤드 또 안에다가 천정면에 또 천정 배관 뚫어야 되니까. 이 배관에 또 펌프를 연결하고 펌프를 연결하면 또 물을 담아둬야 되니까 수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아하. 비용이나 여러 가지 또 설치 여건이나 이런 것들 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처럼 쉽게 이해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에어매트 얘기도 조금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여튼 이 왕관기 하고 예. 이번에는 하여튼 그래도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게 방법은 옵션 중에 하나이긴 하겠죠. 여전히. 예, 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가 타 죽겠다. 연기 마셔서 도저히 숨 못 쉬겠다라고 하면 안전매트에 이런 사고들이 위험성이 있지만 뛰어내리셔야죠. 사실은.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죽느니 뛰어내려서 사실 잘 살 수 있다면 혹시라도 또 부상은 당하더라도 목숨은 건질 수 있다면 그런 시점에서는 뛰어내려야 되죠. 밑에 안 붙잡아서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이게 뛰어내렸는데 이게 팍 그거는 이제 낙지처럼 튀어 올라왔다고 사실은 하던데. 붙잡는다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안전매트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뛰어내리다가 잘못 뛰어내려서 밑에 있는 사람과 부딪혔을 때 또 부상이라든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사실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는 않는 게 맞습니다. 예. 간혹 이제 이런 경우 이런 사례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이
옥상에서 투신을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이 사망한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은 안전벨트를 깔아놓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가 뛰어내리는 사람이랑 부딪혀서 사실은 둘 다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이 아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다 이런 거는 사고가 나서 뒤집어졌으니까 하기 쉬운 얘기지만 사실 평상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까이 있는 것들이 오히려 통제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이 뒤집어진 상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여태껏 소방대원들한테도 제가 직접 여쭤봤는데 소방관 한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자기가 소방관 한 30년 동안 처음 겪어보는 이런 사례들은 없었다라는 근데 거죠. 이 네. 위에서 보면 되게 작게 보일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가운데로 뛰는 게 쉬운 일이에요? 나 그게 제일 걱정이 아,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한번 쉽지 가서 않죠. 올라가서 보시면 내가 저 조그만 그럼. 데에 정확하게 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또 그리고 사실 높다라는 것 자체도 무섭던데 그럼. 지금 불이 났다라는 것도 무섭고 근데 그 조그만 데에 내가 정확하게 뛰어내린다 이건 사실 뭐 맨정신으로는 못하는 거죠. 다만 근데 야 이거 아니면은 죽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뛰어내리는 거지.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를 문 닫고 연기 안 들어오게 조치해놨는데 조치해놨으니까 밑에 깔려있으니까 뛰어볼까? 이렇게는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최악의 진짜 경우 정말 내가 이 방에서 도저히 못 불이 내 버티겠다. 등까지 왔을 때 뛰는 맞습니다. 거지.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예. 그냥 앉아서 죽느니 뛰어내려보고 가능성을 보자라고 하실 때 사용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와. 쉽지는 않을 것 진짜 같아요. 어렵네. 진짜. 다만 어렵네. 이제 사람은 직선으로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그 어느 층에서 자리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밑에서 알아서 보고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대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대부분 이제 뛰어내리실 때도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사고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 안전벨트 뛰어내릴 때 바른 자세로 뛰어내려야 되구나 이런 것들 많이 또 얘기들이 되잖아요. 예. 사실 안전벨트 뛰어낼 때 물론 중요한 거는 정확한 가운데 지점에 떨어질 수 있게끔 뛰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좀 쉽지는 않고 예. 또 하나는 떨어질 때 자세도 사실은 대부분 가운데 정확하게 떨어지셔서 구조되신 분들도 대부분 부상들을 입으세요. 왜냐면 뭐 타박상이든 골절이든 왜냐면 떨어지면서의 자세가 사실은 어쨌든 큰 충격을 가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부상은 어느 정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뛰어내리실 때 저는 조심스러운 건 뭐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것들은 몸을 이제 L자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또 팔은 최대한 넓혀야 떨어졌을 때 최대한 이제 이 쿠셔닝을 받으면서 엉덩방아 이렇게 찌르는 거죠. 엉덩방아 찍어서? 엉덩방아 찌면서 이렇게 탁 뒤로 넘어지다시피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아유. 말씀드리고 싶은 근데 거는 그거 될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뛰어내리실 때 대부분 밑으로 뛰어내린다고 생각하면 아래로 뛰어내린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앞쪽으로 도약을 한다고 생각하고 떨어지셔야 돼요. 그래, 한 발짝 다이빙처럼. 앞으로 점프한다는. 멀리 뛰기 한다 예, 이렇게. 그쵸. 왜냐면 밑에서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 앞으로 뛰어내리시는 왜냐면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면 벽이랑 이렇게 이제 뛰어내리면서 벽이랑 부딪히거나 그치. 충돌하면서 진짜 갈 중요해. 수가 있기 진짜 때문에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번지 점프 하신 분들 보면 예. 대부분 번지 점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무서우니까 밑으로 그냥 그 떨어지시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냥 그걸 바로 떨어지죠. 예, 근데 번지 점프를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안내 요원들은 앞으로 뛰시라고 그래요. 왜냐면 앞으로 뛰어야지 뛰면서 이제 내려가게 낙하가 그렇지,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도 저 뛰어내리실 때 최대한 내가 그냥 앞으로. 밑으로 이렇게 그냥 어정쩡한 자세로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과감하게 뛴다 생각하시고 뛰셔야 세상에. 정확하게 딱 그 부분에 그래도 또 벽면에 부딪혀진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이번에도 뛰실 수 있다. 에어매트가 건물 벽까지 다 못 붙더라고요. 네. 뭐 하단 같은 게 있고 뭐 그래서 네. 한참 앞으로 뛰었어야 겨우 에어매트로 닿겠더라고. 그래서 아, 아마 세상에. 첫 번째 떨어진 분도 네.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에어매트에 모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 때문에 에어매트가 뒤집어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침착하게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죄송한 건 이런 거예요. 예. 어디 방송 같은 데서 나가서도 화재 시에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십시오. 근데 사실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저라도 침착해요? 사실은 예. 당황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그런 말씀을 드리긴 상당히 죄송하기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이런 방법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순간에 한 번이라도 기억이 난다면 참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꼭 알아야 되는데 착각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실수로 잘못 알아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것들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아까 오늘 너무 말씀드렸듯이 중요하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옥상으로 대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옥상 대피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 차선의 대책으로 해야지. 그래요. 불이 나면 일단 옥상으로 뛰어 올라간다. 옥상 이건 문이 좀- 안 열려 있을 가능성이 99%예요. 말씀하신 대로 아. 옥상 문이 열려 있지 않은 건물들도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옥상까지 다 갔는데 못 도망가서 연기 마셔서 돌아가시는 아이고야. 분들도 누지 있고요. 끝나는 그러니까 거야.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옥상으로 가면 안전하겠지라고 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에 아까 말씀드린 연기에 이제 쫓아와서 예. 연기에 사망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대피 할 수 있으면 밑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옥상이 이제 개방돼 있고 가까우니까 내가 예. 만약에 고층에 있다 그러면 옥상으로 가는 게 더 가까우니까 옥상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예. 옥상 대피를 반드시 최선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다른 경로가 어렵다면 할 수 없지만 옥상 대피도 항상 안전한 게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화재들이 확산되면서 건물 외벽 쪽으로나 이런 데서 확산이 되면 예. 옥상 쪽으로 오히려 연기들이 또 휩싸여서 구조되기도 어렵고 오히려 또 위험한 상황들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옥상 대피가 차선의 선택은 될 수 있어도 꼭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라.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층이면 그나마 내려오기가 조금 쉬울 텐데. 네, 맞습니다. 정말 고층이라는 게 좀 위험한 느낌이네.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여튼 연기가 불이 들어와, 났어. 났어. 따르릉 했어요. 네. 그러면 일단 무조건 튀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나가는데 연기가 있어요. 네. 혹은 계단에 갔는데 연기가 있어. 네. 그럼 거기 포기해. 네, 포기하실 때 이때 이제 포기할 때 어떻게 하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기하더라도 문 열어놓고 오면 안 되고 일단 딱 봤는데 연기 있다. 그럼 문을 빨리 닫으셔야 일단 문을 되는데 닫아. 계단실 문도 닫을 수 있으면 닫고 내 다 현관문도 닫고, 닫고. 그리고 그래야 바로 길 건너 복도 옆에 방에서 불났는데 문 열려 있으면 예, 닫아. 거기 그 닫아. 문은 빨리 닫고 예, 닫고 그쵸. 내 방으로 들어와. 맞습니다. 아, 오늘 진짜 제가 보람찬데. 아니면 내 방 아니더라. 다른 방은 또 어쩔지 모르니까 어쨌든 일단 불이 난 방들의 문이 열려 있거나 연기가 오는 경로상에 문이 열려 있다면 일단 일단 닫으실 수 닫아. 있으면 닫으시고. 최대한 연기가 덜 나오니까. 닫으실 수 닫고 있으면 일단 내 방으로 닫고. 대피. 네, 내 방으로 대피하고 내 방문 잘 닫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막고, 대로 문 수건이라는 막고. 걸로 문 틈새 막은 다음에 빨리 본인 신고 나 여기 있으니까 살려달라 구조해달라 얘기하시고 전화 끊지 말고. 얘기할 때 전화 끊지 말고 거기서 물어보시는 것들 충분히 설명하시고 하고. 또 답해드리고 또 거기서 이렇게 조치하세요라고 하는 것들 잘 따라서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창가 쪽으로 가셔서 만약에 이제 바깥쪽에서 연기가 막 들어오는 상황이면 창문을 열면 오히려 연기가 들어오겠습니다만 바깥에서 들어온 거 바깥쪽에서 어떡하냐. 연기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열어놓는 게 오히려 더 낫겠죠, 그죠? 밑에서 불이 나면 위에 층은 바깥에서도 들어올 수 예, 있겠는데.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 창문을 여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예.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바깥에도 들어오고 안에도 들어오면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화장실로 예, 갔다. 예, 뭐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는 야 여기라도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쪽으로 화장실로 먼저 들어가 버리시면 안 된다 그렇지. 이 말씀이죠. 가능하면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진짜 그 잠깐 순간의 선택이 생명을 결정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의사 결정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하다가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 생기니까 개인한테는 조금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본인들이 판단 이런 상황일 땐 이렇게 이런 상황일 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잘 숙지를 하시는 게 그거를 굉장히 한번 중요해요. 알려주세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3층이에요. 네. 근데 문을 열었는데 내가 이거 가면 안 되는 정도 연기가 조금만 가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연기가 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포기해야 되는 건지 저는 제 그거를 개인 모르겠어요. 진짜 좋은 질문이다. 그거 제 어느 정도로 해야 개인적으로는 알아요? 연기가 쌓여서 뿌옇게 돼 있다 피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연기가 할 때 보여. 예, 뿌옇다는 보이면- 건 앞이 잘 안 보이면 예, 앞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연기가 이제 희미하게 시야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의 연기다라면 저는 일단 포기. 일단 포기하는 게 맞다. 차라리 포기하는 집이 게 안전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 그 정도지만 내가 이제 대피하려고 피나려고 가는 중간에 연기는 더 농도는 높아지고 더 많이 올 가능성이 봐. 있기 때문에. 봐, 교수님 잠깐 바뀌셔서 내가 아까 완강기 잡고 고집하니까 그러지 말고 계단으로 뛰라고 하시더니 아니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단이나 이 복도가 안전한 상황일 때는 그렇게 하는 알겠습니다. 거지만 그럼 연기는 살짝 야. 있는데 네. 그래도 보일 수 있는 정도예요. 네. 살짝 뭐가 이렇게 살짝 있는 정도예요. 네. 그러면 한번 나가볼 만합니까? 뛰어서? 제가 보기에도 그런 정도라면 제가 보기엔 별로 하여튼 선호하지 연기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면 위험하다. 연기가 만약에 그 정도 연기여서 사실은 그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실 방 안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버티실 수 있거든요. 아, 네, 제가 그렇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지. 오히려 그런 그래, 위험 감수를 하시는 게 방 좋지 안에서 않습니다. 창문 열었을 때 먼지가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면 방 안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어.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사례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뭐
대표적인 이런 호텔 화재가 예. MGM 그랜드 카지노 호텔이라고 예. 1980년대 여기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이 여기서 화재가 발생해서 거의 80명 이상이 죽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지하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 계단실 통해서 막 다른 층으로 막 연기들이 막 올라가거든요. 예. 막 올라가는데 심지어는 다른 층에서는 이런 거예요. 호텔 방에서 TV를 보면서 야 저희 호텔에서 불났대 막 헬기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 TV로 보고 있습니다. 호텔이야? 자기 자기 건물인데도 그걸 호텔인데? 모르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야. 야 불났나봐 열어보니까 이미 이제 막 연기들이 막 올라오고 이런 네, 상황인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이런 사례들이 아이고 있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거는 사실 객실들도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한다면 객실마다 사실 방화구역이 되어 있으면 문만 잘 닫고 버티면 충분히 어느 정도 화재 한두 시간씩 버틸 수 있어요. 그러게.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과거에 최근에 지어지는 이런 숙박시설이나 이제 대형 호텔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허가 단계나 심의 단계에서 이런 것들 구획을 좀 더 확실하게 해라라는 것들이 적용돼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호텔들 같은 경우 소규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들은 현관문도 방화문이고 옆 세대랑도 구획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옆집에서 불나도 내 현관문만 잘 닫고 있으면 안 사실은 안 들어와요? 연기가 안 들어옵니다. 불이 확산될 가능성이 적어요. 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 불은 위로 확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층 집으로 옮겨갈 확률은 있어도 그렇지. 옆으로 옮겨올 확률들은 생각처럼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나더라도 이런 부분들 내 건물에 내가 있는 곳에 성능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예. 충분히 안전하실 수 있다. 야, 생각보다 버티고 있는 게 안전하네. 유리창은 근데 깨알 그럼 거 있겠지. 처음에 그 아까 전에 보여줬던 사망자 그 표 있잖아요. 그래 그거보다 많았네. 예. 그거 건너편에 두 분이 돌아가신 거는 예.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방에 있었는데. 예, 방에 계셨는데 이분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연기가 이제 문을 잘 닫으셨는지 안 닫으셨는지 이건 확인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사망한 이유는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이분들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망한 이유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예 정말 일찍 취침을 하셔서 화재 상황들을 몰라서 모르고 그냥 네, 질식. 모르는 상황에서 연기를 그냥 마시면서 마시고 그냥 했을 수도 돌아가셨을 있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이 안에 고립돼 계시다가 탈출을 시도하려고 문을 열었다가 이제 그랬을 연기들이 수도 확 있죠. 들어오면서 아, 이제 그럴 수도 그렇게 있죠. 사망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화재 원인으로는 다 사망자들은 연기에 의한 사망자, 추락하신 분 제외고는 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상황에서 연기를 마셨을 거다. 문을 이제 도망가시려고 열으셨다가 화를 당하셨을 가능성. 8층에 돌아가신 분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 8층에서 빨간 점 두 분은 계단에서 한다 이제 질식사 하신 네. 분들이고 여기가 그 사실 이제 902호 분은 왜 돌아가셨을까요? 902호분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보면은 저 계단실을 통해서 연기가 바로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질식, 지금 저기 8층이라고 표시한 게 사실은 9층인데 그죠? 네. 그러니까 901호 앞쪽에 저기 계단이 있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분 사망하신 분은 저분들은 대피하시려고 나갔다가 저런 거고. 계단 쪽으로 연기 네. 올라오면서 저분들이야말로 노면 훅 마시셔서 돌아가신 분일 거예요. 아이고야. 왜냐하면 뭐 연기를 맞춰서 콜록콜록 하셨으면 어디든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시다가 사망을 했을 갑자기 텐데 확 들어와서? 그죠? 갑자기 이제 확 마시면서 아이고야. 바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사망에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요? 그럼요. 아까 얘기했던 농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죄송하나 한 번 마시면 훅 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체내에 축적돼서도 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 저랑 비슷한 연배니까 어렸을 때 기억 보시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연탄가스 중독 네, 이런 거 많았었죠. 많았었죠. 근데 연탄가스는 사실은 이렇게 높은 농도가 아니라 서서히 자는 그렇죠. 대부분 이런 그렇죠. 중독들은 자는 순간 잘 때 계속 마시면서 저농도의 일산화탄소를 계속 마시는데 이게 이제 산소에 포화가 되면서 축적이 되면서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네. 이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러는 자는 거구나. 순간에 2-3시간씩 한참 마셔야지 이제 중독이 되는데 예. 저런 농염 같은 거는 한 번 마시는과 동시에 몸속에 이제 산소들을 다 뺏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체내에 산소들이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바로 질식을 하게 아이고. 됩니다. 근데 먹는 비닐봉지 얼굴에 확 찌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그렇게 됐을 거고 902호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출입구에서 연기들이 이제 바로 올라오는 상황 아마 밑에 층에서 올라오면서 복도 쪽으로 바로 치밀어 제일 가까운 데니까. 가까운 쪽이니까 저쪽도 만약에 문을 여는 상황이 됐으면 한 번에 연기들이 확 들어오는 상황들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안 돼, 안 돼. 예. 일단 방 안으로 피해. 방이 제일 안전해. 그래도 안전. 그래서 잘 보시면 불이 치밀어 오는 쪽 그러니까 이쪽 이 801호 쪽 이쪽 부분 810호라니까 한마디로 이 화면에서 보면은 좌측 쪽은 예. 사망자들이 많고 우측 쪽은 대부분 다 대피하셨어요.
우측 쪽은 조금 먼데. 예, 먼 쪽은 우측편 계단 쪽으로나 이렇게 해서 대피를 하셔서 사망 이제 피하셨는 아니 그런 그럼 상황이 있습니다. 807호 경우에는 이번에 에어매트 뛰었다가 돌아가신 분은 그냥 방에서 버티고 있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었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정말 이제 화재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에 타 죽던지 숨 못 쉬어서 죽든지 정말 그때까지 조금 더 버티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럼 물론 이게 너무 당황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아쉬움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야,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모르는 건데. 근데 에어매트를 안 펼쳐놨으면 안 사실 근데 뛰셨을 이 전체 수도 있겠네. 상황 중에 제가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실제로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방에 810호에서 불이 나가지고 아까 이제 신고되기 이전에 불이 막 이제 연기가 나와서 예. 복도로 막 새는데 사실 그 정도로 복도로 연기가 셀 정도면 그 방 안에서의 화재 감지기가 감지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감지를 하면 경보가 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경보가 울리면 사람들이 그 시점에라도 도망갔으면 예. 그렇죠. 사실 살 확률이 높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사실은 대부분 그랬을걸요? 경보가 근데 그 시점에 안 울렸어요. 왜냐면 복도에 아까 연기들이 막 차서 시커매지는 상황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나오잖아. 아무도 안 나오는 상황이면 경보가 안 울렸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여기에 경보를 화재 꺼놨는지도 경보가 모르지. 제대로 작동했는지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이제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옛날 건부터 경보기는 다 있죠. 예, 경보기는 당연히 경보기도 있고 화재 감지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러네. 부분이거든요. 그러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경보가 언제 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7층 부분, 그러니까 위층이 이제 8층이 불이 8층이 났으면 7층 부분에 아까 최초 투숙객이 예. 7층으로 방을 옮겼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투숙객분은 대피를 하셨어요. 대피를 하셨는데 이분은 언제 대피를 하셨냐면 7시 40분, 41분에 대피를 하셨어요. 그럼 아까 연기가 막 치밀어 오른 그 이후에 대피를 하셨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40분쯤 되니까 바깥에 문을 열어보고 상황들을 보고 대피를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때쯤 경보가 울렸으니까 이분은 나와가지고 보시고 상황이 이러네? 그리고 대피를 하셨던 아, 거예요. 경보가 울리긴 경보가 울렸다. 울린 시간은 대략 한 40분에서 41분 요쯤이 아닐까 싶어요. 경보는 열에 반응합니까? 가스에 반응합니까? 경보는 화재 감지기가 감지를 하면 그 신호에 따라서 경보가 울리거든요. 화재 근데 감지기는 화재 화재가 나야 감지기는 돼요? 여기는 열에 반응하는 열 감지기였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열 감지기는 늦게 반응하겠구나. 좀 늦게 연기 감지기보다는 늦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는 늦게 반응한 거냐? 아니면 이거 자체가 이제 경보를 꺼놨든지 꺼놨느냐. 혹은 또 얘 자체가 꺼놨으면 아예 제대로 안 안 울렸을 됐든지. 텐데 울렸으니까 근데 꺼놓은 게 문제는 아니겠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꺼놓다가 불이 나면 나중에서 이제 경보를 푸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그럴 거죠. 여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종업원이 그럼 네. 불이 났으니까 경보기를 켜놓고 근데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꺼놓은 상태로 안 울렸으면 확실하게 내가 문제가 근데 생기니까. 실제로 불이 났는데 네, 종업원이 네. 혹은 사장이 네. 본인 탈출하기 전에 손님들 연락하기 전에 경보기를 깜빡하고 켜는 걸 켜놓고 그렇죠. 통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동으로 연동돼서 네. 빨리 이제 경보가 울려야 왜냐면 그 되는데 꺼놓으면은 그 엄청난 문제니까 예. 안 꺼놓은 예,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화재가 난 걸 나중에 이 사람도 나중에 확인해서 이제 켰을 수도 있고 하여튼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그러면 부분은 조금 더 이 시스템이나 또 아니, 이런 아니. 확인도 필요합니다. 경보기를 끌 수는 그러니까 회로를 어떻게 하면 꺼지긴 꺼질 예, 텐데요.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를 자기 있는 오피스에다 스위치를 달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이제 이 건물에 이제 수신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누군가는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작동을 그거- 하실 수 있어요. 그 교수님. 스위치를 달아놓으면 안 되지. 교수님 그건. 그거를 못 끄게 하면 아니, 안 당연히 됩니까? 다 스위치를 달아놓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거 그거 문제는 끄는 사람이 네. 너무 많다던데요? 근데 이제 이건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 꺼놓으면 안 된다라고 예. 하시고 하지만 또 이게 오작동되거나 이럴 때는 또 빨리 꺼야지 또 이분들이 혼란이 없으니까 아니,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오작동이- 사실은 이제 뭐 또 오작동이- 점검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임의적으로 또 꺼놔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런 수신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꺼놓거나 작동을 임의로 정지해 놓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축적하게 돼 있어요. 기록들이 남겠고 이 사람이 꺼놨는지 켜놨는지 몇 시에 꺼놨는지 몇 시에 스위치는 다- 달아놓고 네, 다 이력들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2004년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치된 수신반이 지금도 유지돼 있다면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와, 되겠습니다. 정말 진짜 문제다. 어떡하냐? 아니 그게 자꾸 고장이 나면 그걸 바꿔야지 고치든지 그걸 꺼놓으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실 이 호텔도 진짜?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많은 다른 건물들도 사실은 이런 오작동
오작동이 나서 자꾸 울리면 이걸 또 다시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너무나 번거롭고 또 오작동을 빨리 조치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꺼놓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더 많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전히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하여튼 뭐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중요한 거 배웠네요. 중요한 걸 배운 것 같고 조금 그 무슨 평소에 하는 그런 완강기 이런 네. 것도 조금 배워놓고 영상 뭐 보면 많이 있다니까 네.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이 있다니까 한 번씩 좀 관심 있게들 보시면 네. 이번 기회에 호텔에서 완강기 같은 걸 계속 그 달아놓을 뭐 안 달았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뭐죠? 우리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사면 밑에 동그란 심 있잖아요. 심 그죠? 동그랗게 그 장난하고 네. 이런 거 하는 거 네. 그걸 제 생각에 한 1m나 2m 정도 쭉 길게 그냥 딱딱한 종이로 해서 그 침대 바닥에다 그냥 넣어놓으면 몇 개 넣어놓으면 그 돈도 얼마 안 돼요. 돈 1,000원이면 할 텐데 그걸 대고 창문 열고 그 앞에다 빨대처럼 이러고 있으면 네. 혹시 밑에서 연기가 올라오더라도 그죠? 바로 창문 쪽으로 들어오더라도 내 끝에는 맑은 공기와 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숨 쉬고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그러니까 거 하나만 이제 있으면 제일 간단한 거 빨대 같은데. 빨대처럼 빨대가 빨대처럼. 그냥 약간 좀 뭐 숨쉬기 좋습니다. 뭐 그런 긴 것들도 거, 사실 뭐 딱딱한 거 이런 거를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그거 돈 얼마 안 되잖아. 그거 한 근데- 대여섯 개씩 그냥 방 안에다가 옷걸이에다 걸쳐놓든 침대 밑에 넘쳐든 해놓으면 그거 갖다가 창문 깨고 이러고 있으면 네. 뭐 방 안으로 불길이야 늦게 들어올 거고 그러면 나도 숨 이 쉬기 있을 생각 것 하긴 같은데. 했는데 빨대처럼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완강기보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 샵에 있는 것보다 그게 빠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이제 뭐 임기응변처럼 이때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더 내가 생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름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 법제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의무화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안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공학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신뢰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해볼 때 조금 더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좀 이제 좀 고민은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방법들도 그러니까 일단- 시도해 볼 수는 있겠네요. 일단 나가서 탈출이 안 되면 문 닫고 물로 다리고 창문 깨고 얼굴 내밀고 있어라. 오늘 배운 게 이건데 안승찬 기자가 밑에서 연기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럴까봐 그러면 야 비상 빨대 필요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까 똑같은 질문 창밖에 서서 연기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건 정말 저도 사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게 그럴 때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라면 빨리 대피하시 이제 탈출해서 뛰어내리셔야죠. 탈출을 생각해봐야 뛰어내리시고 바깥으로. 이제 뭐 줄 타고 내려오든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죠. 오늘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네. 창문으로 연기가 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면 일단 방에서 버텨본다. 네. 밖에 보는데 바깥에가 이미 연기가 연기가 오염돼 있으면 있다면 일단 포기하고 네. 방에서 최대한 그 다음부터는 버텨다. 화장실로 나가던 화장실로 튀어서 화장실 안 된대죠. 화장실 창문이 없죠. 창문이. 화장실은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에 화장실은 창문이 먼저 있으면 들어가지 모를까? 마시라. 근데 창문은 어차피 창문으로 얼굴 내밀려고 하니까 창문으로 연기 들어오면 갈 데가 화장실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물과 함께 산소나 이런 공기도 같이 좀 오지 않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희박한 가능성에는 너무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길을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침착하자. 착하게 하여튼 뭐 이번 기회에 조금 생존 요령 깨자 깨.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영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